1분 영어 머스터드의 고익준 선생입니다. 빈칸 추론을 읽어도 못 푼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게시판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독해, 특히 빈칸 추론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독해를 못해하는데 어떻게 하면 요행을 부려서 잘 풀 수 있을까라고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빈칸 추론 못하는 거 독해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나 그 독해력이 왜 꼭 순서가 구문 독해야 되는지, 그렇죠? 구문 독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 한다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러므로 학원에서 구문 독해를 한다는 학생들 정신 차리세요.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어민처럼 치레기 영어 트레이닝 시작합니다. 자, 주어진 문장 2019년 3월 고1 모의고사 33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이것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고르시고 그리고 나서 선택지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문장에 보시면 요게 in case라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쭉 내려가시면 in case라는 문장 보이시죠? 여기하고 두 번 나와요. 자, 이 문장에서 해석이 구문 독해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구문을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물론 구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한번 제가 이거를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In the original, the saint meets frog in a marsh and tells it to be quiet. In case it disturbs his players, let he regulate this. In case God was enjoying listening to the sound of frog. 자, 이거를 강의하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은 in case가 보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in case.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예요. 그 부분에서 분명 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진다는 게 재밌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설명할 때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뭐뭐의 경우에 뭐 또한 경우에 대비하여 뭐 이렇게 알려주셔요. 선생님들이. 또는 조금 소리 약간 키울게요. 자, 뭐뭐의 경우에 대비하여 뭐 또는 뭐뭐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만약 뭐뭐라면 뭐 이렇게까지 해석한 분도 있고요. 왜 이렇게 많죠? 해석들이. 그러니까 뭐뭐의 경우에 대비하여라고 가장 많았어요. 선생님들 말씀하신 게 아마도 책에 나와 있는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이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인케이스에다가 오리지널에서는 그 성인이 프라그를 만나는데 마르시 늪지에서 개구리를 만나요. 그리고 그 개구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 개구리가 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대비하여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뭐 나쁘지 않죠. Later 나중에 그가 후회를 합니다. 신이 그의 소리를 듣는 거를 개구리 소리를 듣는 거를 좋아하였다의 과거요. 좋아하였다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는 이것을 후회합니다. 어때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말이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 선생님께서 이것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 버리시고 이제 해석을 바꾸십니다. 대원 보니까 나중에 그는 이것을 후회한다. 신이 현재형으로 바꿔요. 이걸요. 첫 번째 형태가 현재로 바꿔서 신이 그 소리를 듣는 거를 즐기는 거야. 좋아.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그가 이제 후회하는 거야. 라고 현재형으로 바꿉니다. 과거형인데 지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는 이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현될까요? 같은 경우인데, 같은 구조인데, 왜 이것은 여기서는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되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는 구문 독해는 곧 번역이기 때문이에요. 번역은 우리말이지 영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케이스를 접하는 원어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케이스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A에서는 맞지만 B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우리는 이런 것을 예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예외가 왜 이리 많은지. 예외가 많다는 건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을 뭐뭐의 경우에 대비하여라고 이 문장에서만 맞는 거를 그대로 사전에 집어넣거나 책에 집어넣으면 나머지 경우는 안 맞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제 인케이스를 제가 설명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예. 그걸 느끼셔야 되는데 문장을 통해서 뭐 조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케이스를 그대로 살리시면 됩니다.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에서는 됐어요? 이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I don't know. 약간 모른다 개념에 이런 경우가 되면 이렇고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이럴 수 있잖아. 이런 경우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번역하는 거지 독해가 아니잖아요. 그쵸? 번역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거꾸로 말했군요. 여러분에겐 해석하는 거지 원어민처럼 해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번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렇게 돼요. 오리지널에서는 성인은 개구리를 만나서 그거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해요.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그가 후회를 하는 게 신이 좋아하는 케이스일 수도 있거든요. 신이 그 노래를 그 당시에 듣는 거를 좋아했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후회하는데 이거 좋아했던 거 아니야? 됐나요? 바로 이게 in case의 본질적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배우는 구문 독해 책에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라 딱 써 있는 순간 아 이거 가짜구나. 이거 가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A lovely technique for helping children take the first steps towards creating their own unique story is to ask them to blank. One story I have done this with frequently is a tale I call the Benno and the Beasts. Beasts. It is based on the story called Saint Benner and the Frog, found in an old book by Helen Waddell. In the original, the saint meets the frog in the marsh and tells it to be quiet in case it disturbs his prayers. Later, he regrets this in case God was enjoying listening to the sound of a frog. I invite children to think of different animals for the saint to meet and different places for him to meet them. I then tell them the story including their own ideas. It is a most effective way of involving children in the art of creating stories. They love hearing their ideas used. 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앞에가 나오면 주제문이야. 딱 이렇게 주제문이면 어쩌란 얘기일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어디 주제 문제 요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풀어. 이렇게 설명하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 문장은요. 전체를 다 읽어봐야 정확하게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스토리가 하나 있는. 자, 시작해봅시다. 어떤 아름다운 기술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을 first step, 그러니까 첫 발을 디디게 하는 거죠. 자신만의 유니크한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쪽으로. 그 외 도무적인 기술이 바로 그들에게 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가 내가 이것을 자주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일대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벤을 비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것의 기초가 되는 건 이야기가 이 스토리는 세인트 베너 더 프라그라고 불리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떤 올드북 헬레이라는 사람이 쓴 올드북에서 발견되어진 건데 그 오리지널에서는 자 이제 오리지널에서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니까 그 원래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의미하는 거겠죠. 오리지널에서는 자 우선 표시 한번 해둡시다. 오리지널에서는 더 세인트가 프라그를 만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용히 하라고 말해요. 그것이 방해가 될까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방해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으니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해요. 나중에 그가 또 이것을 후회하는 게 이거 신이 또 좋아했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후회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네. 그 다음 나는 아이들을 다른 동물들을 그쵸? 세인트 성인이 만날 동물을 다른 걸로 생각하라고 하고 인바이트 초대하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도록 초대한 거예요. 그쵸? 다른 동물들을 생각해봐라 라고 그죠? 그렇게 유도해서 또 다른 장소를 그가 만날 다른 장소를 늪지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유도합니다. 어때요?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뭘 바뀌는 겁니까? 이 순간에 내용이 내가 하는 걸로 바뀌죠. 앞에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자주 사용했는데 그쵸?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꾼다는 거예요. 뭘 바꾼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자 이제는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 내용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인이 만날 놈을 개구리가 아닌 다른 동물로 그리고 다른 장소 늪지가 다른 장소로 걔가 만날 장소를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스토리를 그들에게 그 스토리를 자신의 아이디어가 담긴 스토리를 말하라고 응? 나는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죠. 그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그러한 스토리를 말해줍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거야. 이야기에 만드는데 참여시키는 그 기술에 참여시키게 해서 그 참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자신의 아이디어가 사용되는 걸 듣는 걸 좋아해요. 끝.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결국에 여기까지는 별 의미는 없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야기가 있다 라고 보여준 거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가볼게요. 답으로 봅니다. 어떤 걸,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다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렇죠? 뭐랍니까? 결국 아이들 참여시키라는 얘기예요. 아이들 참여시키다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스토리에 참여시킨다는 얘기 나와 있죠. 그럼 스토리에 참여한다가 그들이 이야기를 완성하게 도와준다는 거죠. 너가 이야기 완성하도록 아까 문제 다시 볼까요? 빈칸을 자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뭘 요구한다고요? 이거 자꾸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아이들에게 너가 글을 완성하는 거를 도와달라. 이게 바로 참여하는 거죠. 참여. 뒤에서 틀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답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걸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얘기예요. 너가 그것을 말하기 전에 됐죠? 이거 딱 맞죠? 이걸 알 수 있는 건요. 문장 반드시 앞부분을 읽어봐야 돼요. 다시 갑니다.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들이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봐. 요게 주제문이고 이것도 아까 이거 주제문이잖아. 주제문이니까 얘도 주제문이야. 그럼 주제문이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에다가 그치? 이 문장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이 문장만 맞는 거야. 근데 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뭐라고 했죠? 아이들을 참여시킨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야기를 만드는데 참여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문제 다시 가볼게요. 어디까지 맞는 거죠? 여기까지만 맞아요. 뒤는 안 나왔어요. 당신이 그것을 완성하기 전에, 오케이? 그것을 다 말해서 완성하기 전에 아이들을 완성하도록 도와주게 해라. 너가 이야기를 완성하는데 네가 다 완성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안 나왔어요. 이거만 나온 거예요. 50% 맞고 50%는 몰라요. 물론 나머지가 쉽게 나와서 뭐 책을 선택하라, 뭐 많은 책을 리뷰를 읽어라, 또는 뭐 이야기를 기울이고 서머리 요약해란 말 없었죠? 그림을 그려봐라,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경험까지 괜찮아요. 그들의 경험에 관한 뭐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야기 참여하는 거니까. 근데 그림을 그리는 이상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뒤에서 틀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완성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봤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바로 가보도록 하죠.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앞부분에서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는 얘고, 얘가 어떻게든지 얘기해 줄게. 이 책에 나온 거 보면 오리지널에 보면 세인트가 나타나서 프로그를 만나서 야 조용히 해라고 했고 나중에 후회했단 말이야. 이 얘기 다 했어요. 신이 혹시 좋아할 수도 있었잖아. 모르니란 얘기했어? 그런 케이스인지 어떻게 알아 네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이걸 보면 끝이 났죠. 근데 실제로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자, 이 이야기를 줄거리를 다 이야기했어요. 줄거리. 지가 다 말한 거예요. 다 말했습니다. 줄거리를. 그리고 실제로 갖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고 있죠. 이야기를 이런 줄거리인데 여기서 완성하지 않았어요. 완성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른 동물이나 다른 장소를 선택하게 한다라는 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바꾸게 만든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가지고 이런 줄거리인데 완전히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용을 바꿔버린다라는 게 여기 나와요. 여기가 바로 말하기 전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므로 여기가 50%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이다. 이해되셨죠? 요거 하나 갖고 답을 고를 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 하나 갖고 D까지 반드시 50대 50이 되는 형태라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야기를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야기를 다 말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참여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석의 편법 부려봐야 별 도움은 안 되고, 또 하나는 쉬운 걸 괜히 어렵게 할 수도 있다.